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9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31만여 명으로 늘었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8.5%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판매 현장에서는 품귀 현상과 낱개 포장으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19%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CEO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금 최종 단계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방세 CEO는 앞으로 점점 덜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80%로 본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경북 영덕과 경남 창원 등에서 산불이 계속되면서 산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거나 자칫 소홀해서 피해를 키우기 쉬운 산불 대응 요령을 오늘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9만 명대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 3,135명으로 전날보다 2,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만 9만 3,045명으로 수도권 환자 비중은 59.5%, 비수도권은 40.5%입니다. 환자 급증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나 늘어서 현재 389명으로 급증해 400명에 육박합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36명 추가돼 누적 7,2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에 근접하면서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도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31만 4,565명으로 하루 만에 4만 8,525명 폭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조금씩 올라 3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8.5%로 전날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5%포인트 높은 28%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국과 편의점 곳곳에서 물건이 부족했고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거나 또 낱개 포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개훈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비좁은 공간에서 20개짜리 대용량 자가검사 키트를 하나하나 낱개 포장하고 있습니다. 1회분씩 판매하기 위해서는 키트 구성품은 물론 설명서에 일회용 장갑까지 봉지에 담아야 합니다. 네, 많이 가요. 나도 처음에 다 포장해갖고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량이 확보되는 데로 들어오는데 언제 넣을 수 있어요? 한 사람에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낱개로 판매하다 보니 혼선도 빚어집니다. 장소가 안 맞네. 이렇게 많이 남지? 그마저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 입고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키트는 그보다 적습니다. 인당 하나씩밖에 안 드세요? 그냥 그래도 구입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는 아예 키트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제 들어온 건 다 나가고 네.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약국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40회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걸 이제 개인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금방 나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약국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키트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 몇 군데 돌아다니셨어요? 군데 돌아다녔어요. 네,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구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편의점과 약국의 공급 물량을 하루 50개로 제한했습니다.
50개도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는 데다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안에 키트 3,400만 개를 공급한다며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월, 3월 진단키트, 검사키트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 키트를 대량으로 사두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모든 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중단됩니다. 물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여전히 높아 불편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우체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인력 투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 선에 근접하며 최일선인 보건소의 업무량은 말 그대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통보나 재택치료 안내가 늦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은 역학조사.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던 것에서 스스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미 보건소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30명씩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적을 하지 않은 인력을 이쪽에 포함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행정 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방안 또는 기관제 인력을 새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고위험군을 빠르게 분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은 늦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키트를 전달하는 일도 앞으로는 우체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집배원이 재택치료 키트를 비대면으로 배달하고 배달 완료 즉시 환자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집중관리 목표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급증에 따른 행정 대응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연일 가파르게 늘면서 재택치료자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24시간 상담센터 의료진은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에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상담센터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병원 한 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상대하는 의료 상담센터입니다. 동트기 전부터 상담 전화가 몰려듭니다. 진료 볼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봐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24시간 돌아가는 이곳에선 간호사 12명이 서울 11개 자치구에 있는 재택치료자 17,00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재택치료자들을 응대하다 보면 끼니를 거를 때가 잦습니다. 약 처방만 원하시는 거세요? 환자분 의사 선생님 상담은 필요 없으시고. 일부 환자들이 쏟아내는 짜증과 폭언은 솔직히 견디기 힘듭니다. 환자가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냐?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많이 좀 기운이 빠지는. 일반 공무원이 전화로 상담해주는 그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여기 있는 의료진들이고요. 대응 역량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 번 상담하는 데만 길게는 수십 분이 걸리는데 이런 전화가 매일 1000여 건씩 걸려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보통 저희 보면 한 800-9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많은 날에는 1000건 이상도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전국에 200곳. 다음 달 초 재택치료자만 10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재택치료 대응 역량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지자체 의료센터에 몰리는 상담 전화를 시급히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험군 담당하고 있는 재택치료기관의 일부 상담 기능을 넘겨야 돼요.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 4,800곳에서도 어느 정도 재택치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도 생후 6개월 아기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는데요.
부모는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안고 병원에 찾아 떠돌아야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출산한 27살 오정민 씨 부부. 최근 남편 직장에 있는 강원도 춘천에 머물던 중 아기가 황달 증상을 보여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급성 간염이 의심돼 피검사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 뒤 올라간 2층 소아과. 증상을 설명하며 열이 난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로부터 돌아온 답은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동네 소아과 가서 여기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열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이나 응급실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병원 그럼 어딜 가야 되나요?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 있는 응급실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말을 했더니 그건 본인이 알아보셔야죠. 본인이 전화하세요. 결국 아이를 안고 1시간 넘게 걸려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체온을 잰 뒤 긴급 PCR 검사와 피검사 등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음성. 하지만 아기 상태는 더 나빠진 뒤였고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병원 측은 아이가 열이 난다는 말에 호흡기 전담병원 지침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기 부모가 병원을 찾은 시간이 접수가 마감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비 결제 시간을 토대로 취재진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교수님을 착각하셔서 잘못 보셨대요. 접수가 29분에 접수된 건 확인했는데 어차피 접수가 됐어도 발열 때문에 외래 진료는 불가능한 상태로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것, 발열 확인도 없이 소견서조차 봐주지 않는 의료진 모습이었습니다. 격리하고 피만 뽑아서 어떤 건지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냥 무작정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말걸복걸해도 절대 그냥 병원 지침이라 안 된다고만 하고 왜 의사한테 그런 소견서나 정말 잠깐이라도 그런 상태를. 서울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아이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을 쓰기가 너무 싫어요. 내가 좀만 더 빨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3,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거센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2차례, 교직원은 한 차례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는데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9개씩 배부됩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등교 전까지 매주 2번 자가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출근이나 등교의 부담 때문에 저녁에 하셔도 되고 실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는데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되지만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출근 전에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무상 제공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6,050만 개, 1,464억 원어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학교가 자율 방역 체제로 바뀌자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교내 감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가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가 진단 앱도 90% 정도만 입력하는 상황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자체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와 이동 검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정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 204명으로 델타 변이 때 정점이었던 16만 4,418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이는 2주 전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미국에서 대유행 최고 기록인 지난달 14일에 80만 6천여 명에서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세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세 CEO는 현지 시간 16일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종 단계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것이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방세 CEO는 오미크론 변이 등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점점 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게 될 확률이 80%라며 다음 변이가 오미크론보다 더 치명적이란 시나리오는 20%의 확률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매우 치명적이진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매일 지구촌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세계 각국이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선 나이트클럽이 다시 문을 열고 캐나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은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해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던 나이트클럽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또 영화관과 경기장, 열차와 비행기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허용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식당과 상점, 문화기관의 출입을 허용합니다. 인접국 오스트리아도 술집과 레스토랑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등 제한 조처 대부분을 다음 달 5일까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모두가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 실내 민간 모임 허용 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은 오는 28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Fully vaccinated travelers arriving to Canada from any country in the world will only need to take a PCR COVID-19 test if they are randomly selected. PCR 검사 대신 캐나다로 오는 여행객은 항공편 출발이나 육로 입국일 하루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일본 정부도 현재 3,500명인 하루 입국자 한도를 다음 달부터 5,000명으로 늘려 관광 목적 이외 외국인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줄지어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19%나 줄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때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유럽은 같은 기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어제 새벽 경북 영덕에서 되살아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맡은 산림당국과 경상북도는 오늘 낮까지 진화를 마친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도 유지되고 있고 경기와 충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된 소방 인력과 장비도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은 산림 150헥타르 정도이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난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농업용 반사필름이 지목됐습니다. 경북 영덕군은 이번 산불은 바람에 날린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반사필름은 과일이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해서 생육과 품질을 높여주는 농자재지만 잘 썩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걸리면 정전과 화재의 주범이 됩니다. 네, 영덕뿐 아니라 경남 창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산불을 만난다면 또 마을로 산불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동반할 때 발생합니다. 불씨가 바람에 날려 순식간에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에 불길에 둘러싸일 위험도 큽니다. 산에서 산불을 만나면 침착하게 먼저 연기와 불길의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경로를 벗어난 뒤 불길을 등지고 바람 방향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등반을 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이 진행 경로상에 어떤 대피로라든지 또는 그 도로하고 인접한 하산 길들을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황이라면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으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길이 다가오면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평소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파악해두고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요셉버스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차량에 설치한 발전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노출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차량 내 발전기나 무시동 히터 등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서 가스 질식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개조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LED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용 버스. 당시 발전기가 설치된 차량 하단 적재함은 닫혀 있었고 환기를 위한 설비는 없었습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버스 내부로 유입되면서 운전기사와 당원이 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캠핑카나 차박용 차량 개조업체 관계자들은 발전기를 환기장치 없이 적재함에 설치한 건 생명의 위협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게 일산화탄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발전기 돌리면서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절대로 내부에는 안 합니다. 일산화탄소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자살행위네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남 고흥에서도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잠자던 50대 남성들이 무시동 히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경남 합천에서 차박하던 부부도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도 SNS에는 캠핑카나 차박용 차량에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난방 장비를 어떻게 직접 설치하는지 소개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설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일산화탄소를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설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차량에 설치하는 소형 발전기나 무시동 히터는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사전 승인도 필요 없고 안전성 검증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구조 변경 내용에 포함도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더더욱 고민이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전교육과 함께 캠핑카와 차박용 차량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 어느 곳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